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우여곡절 끝에 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시키기로 했는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측에서는 뭐 추대로 생각 안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일단 거부의 의사를 밝혔어요. 예. 그럼 이제 통합당 이거 뭐 출범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비대위를 그러니까 지금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전국위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비대위를 지금 구성한다는 것이고요. 그 지금 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시기로 했기 예. 때문에 그 결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당헌상 지금 8월 30일 날 전당대회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넉 달밖에 없네요. 넉 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8월 30일 날 전당대회를 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자신의 임기는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4개월짜리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는 이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을 지금 그러니까 혁파해 나가고 새로운 이 보수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다면 나는 안 맡을래라는 예.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밤늦게 이 당 지도부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집에 찾아가서 이런 그 당의 결정을 이야기를 하고 한번 우리 위원장으로 한번 일에 주입사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거의 뭐 난 할 말 없다는 뭐 입장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맡을 생각은 있지만 이 임기 문제가 그러니까 이 4개월짜리라고 한다면 나는 맡지 않겠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만 나는 맡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당 지도부 그리고 또 당의 구성원들 간에 상당 갈등과 진통이 조금 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당 내에서 일단은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는 했지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반 김종인 세력들의 어떤 사전 작업도 있었던 걸로 네. 알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 최근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40대 기술론 이런 네. 부분들이 또 내부에서 또 반발을 하면서 네. 사실 화합이 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김종인 그 비대위 체제를 사실 뭐 이 초창기 그러니까 이 재기가만 됐을 때 한만 하더라도 뭐 당내의 전체적인 여론은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당내 반발이 나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당의 중진들의 향후 자신들의 거취와 상당히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31일 날 전당대회를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충분히 당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일본 또 이 원내대표 이 출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본다고 한다면 이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나치게 그 정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네. 자신의 원내 이 뭡니까 사령탑으로서의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김종인 그러니까 전 선대위원장이 일부 언론과의 이 인터뷰에서 내가 비대위원장 맡으면 이 경제의 발견 70년대생을 내가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겠다는 네. 발언을 함으로써 이 지금 상당히 그 자기 대권 반열에 올라가 있는 당의 그러니까 중진들 또 뭐 당의 원로급들 중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가면 그럼 나는 가면 뭐가 되는 거냐 이런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이 상당히 맞물렸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당의 중진들의 그런 뭐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도 있지만 과연 이 지금 이 보수가 상당한 이 계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 지금 구원투수로서 나설 분이 이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과연 맞나? 그분의 살아온 여러 가지 이 과거에서 네. 드러났던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하는 정체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결국은 어제 상임 그 전국위원회에서 네. 그것이 무산되면서 다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홍 전 대표도 연일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통합당 그 지도 체제를 두고 만약 혼란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홍 전 대표가 낄 자리는 있는 걸까요? 뭐 일단 낄 자리가 있나 없나를 떠나서 일단 어제 그 이 전국 상임위 상임 전국위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는 알게 모르게 저는 홍준표 전 대표 힘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과거 동아은행 비리 사건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문제 예.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이 도덕성의 하자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우리 당의 이 비상대책위를 맡을 수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상당히 아마 주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적 힘을 과시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당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의 구성원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 당의 진로를 갖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기 마련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본인이 처음에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비상대책위 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책임자로 내세웠던 인물이 김종인 씨예요. 근데 왜 갑자기 가면 이렇게 말을 바꿨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앞서 우리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차기 대권 후보감으로는 70년대생 경제통이라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자격 상실이 된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히 조금 이유 있는 그런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일각의 시선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는 향후 이 보수 야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반 김종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진들, 내부 중진들을 힘을 결합해서 뭔가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세요?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이 항상 본인의 표현대로 인터뷰에서 나는 독고다이다. 나는 누가 뭘 하지 않는다. 혼자서 자신이 모든 걸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은 자신이 이런 식으로 말만 던져도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호응이 올 거라는 분위기 조성이 된다는 정치적 계산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이 여론의 이 동향이 상당히 이 캐치를 잘 하시는 분이고, 정치 순발력이 워낙 탁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고, 내가 향후 당으로 복귀했을 경우에 내가 충분히 당을 수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법원이 그 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이 총선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는 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 보전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민경욱 의원이 이 투표함 봉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할지 말지도 좀 의문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지금 화면에 놓습니다만 27건 신청한 것 중에 17건만 받아들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개표기 지금 컴퓨터 이런 서버. 것들은 기가 간다 했는데 이 부분은 항고를 할 거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고를 하고, 그리고 아마 이걸 보고 난 뒤에 본인이 지금 이 증거 보전 신청은 이제 받아들였지만 투표함을 이렇게 개봉하는 부분은 자기가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을 내야 되거든요. 그걸 내야만, 그걸 또 대부분이 받아들여야만 표를 개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금 민경욱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의 일부만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이 지금 그 투표함을 완전히 열자 안 열자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근데 민경욱 의원이 그 재검표 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면서 SNS에다가 그 후원금 한도 잤으니까 후원금 좀 달라 모금에 나섰는데 뭐 민경욱 의원 신고 재산만 해도 32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자기 돈 안 쓰겠다는 건지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 지금 이 자신의 그 재검표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재검표와 둘러싼 이 문제가, 이거는 본인 문제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상당히 강성 이 보수 지지층들 같은 경우 연일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싸우자는 의미로 아마 5천만 원이 아마 필요한데 자신이 지금 후원금 한도가 한 4,500만 원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걷자는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재산이 32억이나 되는데 그 돈 갖고 좀 하시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지금 후원금 같은 경우 자식씨는 이제 그렇게 쓴다고 하지만 소송이 이제 이 재검표해 갖고 소송비 하잖아요. 그래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재검표 결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자신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당장은 후원금으로 쓸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소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나중에 돈으로 다시 메워야 돼요. 그러네요. 자, 지금 제명의계에 처한 당선인이 있어요.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인데 부동산 실명제 지금 위반 논란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인물이죠, 양정숙 당선자? 지금 화면에 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요. 변호사인데 부동산 실명제
위반 논란을 그렇죠. 갖고 있는 위반 거예요.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변호사로 오면서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뭐 여성 변호사의 부회장,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된 소송도 예. 하고요. 활발하게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인권 옹호 활동을 했고요. 예.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2020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위원으로 네. 임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거든요. 선출된 지 42일 만에 사퇴했어요. 본인이 하니까 지금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서. 그래 바로 그 때문에 일종의 스펙 쌓기용으로 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에 그러니까 도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일으키고 했었는데요. 일단 그 이 양정숙 당선자가 사실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 아니고 20대 2016년 민주당 당시 비례대표 그때도 19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선권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안 됐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민주당 차원에서는 5번이었고 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15번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앞순위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차원에서는 아마 양정숙 당선자에 대한 상당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예. 앞순위를 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본인이 지금 신고한 재산이 이 20대 총선 때는 총 49억을 신고했고요. 예. 근데 지금 21대 총선 때는 92억이에요. 두 4년 배거든요. 사이에 40억이 넘는 돈이 네. 거의 배 가까운 재산이 정액이 됐는데 네.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액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꼼꼼히 살펴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동생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어머님의 재산을 그러니까 상속했다 뭐 이렇게 위조 상속 논란에 또 휘말리면서 세금 탈루 혐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 차원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상당 부분이 맞더라. 그래서 이 총선 전에 사퇴를 권고를 당했는데 예.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거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결국 시민당에서 더불어시민당 일단은 지금 이 비례위성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에서 일단 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아마 지금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당에서 제명 조치를 했는데도 네. 당선인 신분은 유지가 된다는 유지가 되는 말씀이세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스스로 탈당을 할 경우에는 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지만 예.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할 경우에는 원직을 그대로 갖고 가거든요. 근데 의원직은 유지하고 예, 소속만 바뀌는 소속만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앞으로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소속 이제 뭐 예, 민주당에서 소속만 바뀌는 무소속으로 소속 바뀌는 바뀌고 거네요. 더불어시민당에서 바로 그 때문에 이 지금 양성국 당선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부동산 실명법을 그러니까 위반했기 위반할 때문에 수, 네. 지금 고소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양정숙 당선자에 대해서 이 앞으로 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예. 재판을 할 경우에 재판에서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못하게 아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의원직을 떼고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후순위에 계신 분 이경수라는 분이 아마 승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되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 뭐 소송을 걸더라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당선인 신분이 그렇죠. 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양정숙 당선자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재판이 상당히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갈 것이다. 또 혹자는 한 4년까지 끌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는 다 채울 수도 있다는 그렇겠네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네, 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추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뭐 아직은 이제 주장 단계인데 뭔가 이제 논란의 당사자인데 지금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한 네. 이후에 종적을 감췄단 말이죠. 네. 뭔가 부산시장 역할을 했었다면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과하고 모습을 안 드러내는 건 좀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비난 여론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아마 오거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얼굴이 덜 낯이 없다. 뭐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는데 입이 100개라도 지금 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사실 뉴스에서 좀 멀어지자는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가 의혹이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예. 제기되고 뭐 있잖아요. 얘기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뭔가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나서서 해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har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이 어차피 지금 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수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경찰청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곧 이 공개 소환장을 보낼 겁니다. 근데 네.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3번 불응하면 바로 체포영장까지 지금 발부될 수 있군요. 청구하겠다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수사에 대한 대비도 나름대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신의 이 성추행과 관련된 이 피해자와 이 공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공정을 맡았던 법무부인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관이 관계가 있죠. 있다. 그 때문에 정치권에서 알았냐 몰랐냐 이런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섣부르게 언론에 노출됐을 경우에 그런 또 정치적인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분이고 그렇죠. 근데 시민들의 기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여론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따라잡기에서 차재원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